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마음이 갈등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어제 날짜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느 분들은 아주 기분 좋다, 환영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도 있을 거고, 또 어느 분들은 참 너무 심하다, 너무했다,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불쾌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보면 탄핵에 찬성, 탄핵에 반대하는 거에 대한 그쪽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이없게도 일국의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에 결정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204명으로 202명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결정되면 대통령 본인은 탄핵 결정문을 손에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어젯밤에 저녁에 7시 24분에 국회 탄핵 결정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분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직무만 정지되고 나머지 대통령에 대한 저기는 그대로입니다. 경호원들 다 그냥 있고, 또 대통령 관저에 그냥 계시고, 또 봉급도 그냥 타고, 일부 업무 추진비 이제 활동을 못 하니까 업무 추진비만 지급이 중지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 한동수 총리한테로 넘어갑니다. 한동수 총리가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총리가 대신 업무를 했죠. 대행을 했죠.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때는 고건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저 탄핵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참 묘하게도 징검다리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탄핵.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하나 건너서 이명박 대통령 건너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문재인 때 건너서 윤석열 대통령 때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두 대통령이 당했고, 전에 민주당에 있던 야권의, 그 당시 야권이죠, 야권 대통령 노무현이 탄핵을 당했었죠. 노무현이는 기각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됐죠. 그래서 구속까지 갔죠.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가서 그 탄핵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겠다. 직접 요짓 쓰겠다. 직접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거기 헌법재판소에는
본인이 나갈 수도 있고 변호인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은 일단은 선임을 하겠죠. 그러면 국회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서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인 탄핵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면 국회 대 행정부 이런 쪽이 되지만 실제는 정청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두 사람이 맞서게 됩니다. 양측에 이제 거대 변호인들이 이제 나서겠죠. 뭐 서로 간에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저한테 묻는다면 100% 거의 100%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비상계엄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목적이 뭐 폭동해서 정권을 찬탈한다든가 어느 이권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폭동, 뭐 사상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란이라 그러면은 정부에 반대되는 쪽에서 일어나는 게 내란 아닙니까? 정권을 찬탈한다든지 정권을 뺏어온다든지 정권을 엎은다든지 뭐 어느 정부를 갖다 엎어버리는데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내란 아닙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에서 뭐 더 얻어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통령은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목적이 철옹성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그 부정투표에 대한 걸 밝히자.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대통령 신분 안 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는 뭐 별도의 특별한 헌법기관이다 해가지고 거기는 별도로 한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그 후보자 또는 국민들의 이의가 있어서 선거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그걸 하게 되면 그걸 제대로 조사를 안 해요.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하려면 응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가면 기각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 그 선거 문화가 생긴 이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어떤 그 이의 제기하고 그런 걸 갖다가 명쾌히 밝힌 게 없고 또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내부가 밝혀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목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것은 국회법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헌법 77조, 78조에 의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목적상을 두고 목적상을 다 이행했어요.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그 의결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계엄을 해제했어요.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을 가도 총탄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방송했지만요. 세계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 중에 가장 멋지고 신사적이고 법대로 한 계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야당에 하는 사람들이 뭐 내란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란을 주장해가지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 규정을 따져봐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면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9명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6명입니다. 3명이 국회에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오랜 동안이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6명 이상이 이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장이 6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심의가 할 수 있다. 정지 이렇게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최대 180일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80일은 6개월이에요. 6개월까지 간다면 국정 공백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대행이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국정을 다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껄껄한 거는 같은 거는 미뤄두게 되죠. 소신껏 하겠습니까? 대행자인데.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행자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국정이 마비가 되는 거죠. 실질은 마비되는 거죠. 또 외국과의 문제도 그렇죠. 국무총리가 대행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볼 때는 뭐 저 사람 대행자 각국의 그 정상들의 이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당황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에 보면은 노무현 때는 64일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달 정도의 헌법재판소에서 심의가 끝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91일인가요? 3개월 정도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2개월 60일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월 중순 정도가 되겠죠. 지금이 12월 중순이니까 이 2달 정도, 60일 정도면 2월 중순 정도에 심의가 끝나지 않겠느냐. 예, 인용하면 대통령직을 잃고 60일 이내, 그러니까 2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법규에 이렇게 된 겁니다. 법규에. 그러니까 만약에 2월 달 정도 중순에 대통령 지금 현재 탄핵이 인용되면 4월 달 정도, 그러니까 2달이니까 60이니까 다 4월 달 정도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대통령 임기 지금 2년 7개월 됐으니까 이제 2년 5개월 앞으로 남았죠. 거의 이제 절반 정도 조금 못되게 이렇게 이제 임기가 남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당히 맞서서 국민과 함께 싸워서 돌아오겠다. 살아서 돌아오겠다. 이런 식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기각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다시 돌아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국가를 위해서는 이렇게 2달여에 만에 이렇게 만약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국정에 엄청난 손해가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서민들이라든지 또는 대외 외교라든지 외교 같은 거라든지 저 외국의 그또 수출 문제 이런 데 많은 지장이 옵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는데 들어가는 돈이 몇백억입니까 그게. 아마 몇천억이 들어갈 거예요. 그 선거 비가 다 국비를 대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대주잖아요. 뭐 국회의원도 선거비 국가에서 대주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어려운 지금 경제난이고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 엄청난 마이너스 손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1월 20일 날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맹방이고 한국이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보는데 그쪽에 대통령이 없이 뭐 대신 참석한다면 그것도 초청장이 있어야 되죠. 국무총리가 가는데 국무총리 초청하겠습니까? 모르죠. 초청할지. 그러면 대신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국가에 마이너스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뭐 맞느냐 틀리냐 물론 이번에 거기에 대한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겠지만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너무 어거지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권한에 따라서 탄핵을 막 하잖아요. 예. 중앙지검장 검찰도 탄핵을 해요. 뭐 감사원장도 탄핵해요. 뭐 공무원들도 탄핵하잖아요. 장관도 탄핵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국회법에 따라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위권한 대통령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비상대권입니다. 비상권입니다. 비상시에. 그게 전에 방송했듯이 가장 우선시하는 헌법의 77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77조, 78조에.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 탄핵은 사실은 국회에서 하는 야당의 세몰이다. 이재명 보호하기다. 이재명 방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만 여기에서 우스운 건요. 국민의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 국민의힘 여당에서 이번에 12명인 정도가 그러니까 12명이 찬성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12명입니다. 12명이 넘을지도 모르죠. 12명 정도가 이번에 찬성을 했다. 근데 뭐 거기에 이제 기권이 뭐 2명, 뭐 무효표가 뭐 9표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요. 23명이니까 조합 무효 그다음에 기권 찬성 이 전체의 숫자가 23명입니다. 그러면 12명이 찬성한다고 말을 자기들이 발표했으니까 12명에 따르면 11명이 이제 기권하고 무효표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23명이 그렇게 한 겁니다. 꼭 이걸 보면은요, 뭐 숫자는 적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에 김무성이, 유승민이, 뭐 하태기 등등해서 62명이 거대 인원이 야당과 연합을 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자당에서 움직여서 그거 한 겁니다. 자당. 여당에서, 자당에서 움직여서 그거 한 거예요. 탄핵이 성된 거예요. 이번에도 자당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그 반대, 그 반역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탄핵이 결정된 겁니다. 사실상 간신히 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도록 200명 저기를 야당이 못 되도록 야당한테 192석 그리고 여당한테 108석 8명 정도를 더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헌법 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8명 정도 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 8명뿐만 아니라 4명이 더 늘어서 12명이 정도가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그 당시 여당이 62명이 갖고 이번에는 12명 정도가 야당하는 안에 탄핵안에 찬성한 겁니다. 저는 정치 도의상 뭐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따지면 할 말 없지만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에 자당에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나섰다는 것은 그게 소신이라는 것보다도 그거는 정치 의무, 정치 도의상, 정치 관례상에 맞지 않는다. 아마 앞으로 8명은 정치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당내 소란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너다, 뭐 나가라, 들어가라,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12명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기권 무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비밀 투표니까 비밀적이니까 뭐 밝혀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2심 전심으로 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회의원들이요 가능하면요 국회의원들은요 이 국민을 대표로 나갔다면요 소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기권하고 무효표된 사람들, 이 무효표라는 거요. 물론 일부러 했겠죠. 그게 뭡니까? 차라리 찬성을 해버리든지 반대를 해버리든지 이렇게 하지 말이죠.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방의원에 갖다 넣어도 안 되는 겁니다. 지방의원 같아도 안 되죠. 확실하게 좀 본인 소신을 밝혀야죠. 여하튼 이거는 그렇게 끝났고요.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에 선출직이 5명이 있는데요. 최고위원 선출직 5명이 있는데 4명 그러니까 장동혁, 신정호, 김민선, 인요한 4명이 사퇴 의사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최고위가 해체가 됩니다. 최고위가 해체되면 자동 당대표도 거기서 해임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식문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사퇴를 안 하겠다. 자동 사퇴 당원에 보면요. 최고위가 없어지는데 뭐. 근데 직무하겠다. 참 정말 얼굴 아주 두꺼운 사람들 많아요. 예? 자기 20년 지기 자기를 키워왔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자기를 법무부 장관 시켜준 사람, 정치역에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옆구리에서 창을 찌르는 사람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머리통을 때리는 사람, 그런 격이 아닙니까? 근데 직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정말 뻔뻔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안 하죠. 거의 대한민국의 99%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등 뒤에서 자기를 키운 자기 당에 있는 대통령한테 칼을 지릅니까? 제2의 유승민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김무성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그걸 좋게 보고서 배워서 따라했는지 몰라도요. 여하튼 너무나 우파 보수들은 기가 막혀가지고 참 허심탄회 아주 허공을 떠매는 것 같죠. 가슴이 답답하죠. 세상에 이럴 수 있냐. 이건 나만 살자 그런 뜻이냐. 나라는 생각하지 않느냐. 국민은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하튼지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당당히 맞서가지고 법리로 꼭 이기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당당히 임기 말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봉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느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같이 외교를 잘하고 수출을 잘하고 국내 정치를 다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비교거리도 안 되죠. 문재인은 진짜 이름 그대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탄핵을 당하려면 그때 당했어야죠. 근데 국민의힘에 그렇게 무슨 소신 있고 뭐하는 그 의원들이 있습니까? 어디? 지금도 보세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이 정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당은 이제 해체해야죠. 다시 판을 짜야죠. 그 지역에 그 판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판은 집어치고 다시 판을 짜는 것이 오히려 또 빠른 길이죠, 그게. 여하튼 이제 오늘 일요일 날 여러분들 쉬시는데요. 그동안 보수 우파에 계시면서 강화문에 나가서 그 추운 데도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했던 그분들, 수십만 되는 그분들 그렇게 고생하시고 전국에서 교회에 계신 분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성직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도 결국 기대에 못 미치고 이 나라를 또다시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지게끔 만든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대통령 이제 잠시 직무가 정지해서 없는 총리 시대로 가게 돼 있어서 참 암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도 하여튼 법치국가니 어떡합니까? 그냥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탄핵 심판의 끝내기를 지켜봐야죠.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우리가 되시자고요. 오늘 일요일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는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곤주왕TV의 곤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